네, 저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교회에서는 장로, 교민사에서는 회장, 최근에 받은 대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박상익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가살리 320번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국민학교를 한 10리를 걸어 다녔고요. 또 그곳에서 다시 청주 중학교에 가서 3년간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서울고등학교에 가서 3년간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또 대학을 마치고, 그러고 68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원에 유학생으로 온 것이 저희 학창 시절입니다. 제가 68년도에 오니까 필라델피아에는 유학생, 간호사, 그 다음에 교수, 그렇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약 60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인회가 창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들의 그 연락처는 구심점 역할은 유학생회가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2년 후에 필라델피아 한국인 유학생 회장으로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1970년도에 필라델피아 한인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한인 창립에 직접 관여도 했고, 또 거기에 창립하는 멤버들과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 후에 그부터 제가 필라델피아 한인회 사무총장, 한인회장,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한인회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지금도 기억 남는 것은, 우리 유학생들은 그 당시에 한인 그로서리가 없어서 중국 차이나타운에 있는 곳에 가서 그로서리를 사다가 저희들이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생활이 여유가 없어서 만나면 라면을 끓여 먹고, 더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volkswagen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두 사람이 앉고 뒤에 두 사람이 앉는데 아주 좁은 volkswagen이라는 그 방배차라는 게 있는데, 유학생들이 차가 없으니까 이동할 때는 거기에 무릎에도 앉고 눕기도 하고 해서 6명, 7명씩 타고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한 생각이 나고요. 그 당시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국에서 올 때 유학생들에게 허락된 돈이 1인당 100불이기 때문에 유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등록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집 또는 식당, 청소, 막일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유학생들이 낮에 공부를 하고 밤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컴퓨터 같은 것이 없어서 은행은 일을 마치면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되면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은행에 그날 들어오고 나간 것을 집계하는 일에 많은 종사를 했고, 또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브로드와 리아에 있는 큰 의류 공장이 있었는데, 주이시가 하는, 거기에 그 천을 자르는 일, 또 그 자른 천을 다리는 일, 이런 것들을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한국의 여성
최고 정치인인 박순천 고 여사의 아드님 변영호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 유학비가 없어서 중국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한인회장이 되고 이래서 그 집에 가서 미팅을 하면 그 주인과 대화 내용이 아주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웨이터 하던 사람이 이제 한인회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와서 미팅을 하며 이렇게 시간 보내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동포사에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 장사한다 그러고 어디 나가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가발업이 상당히 성황해서 골목마다 가발 소매상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저는 대학원 1학년을 마치는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언뜻 생각이 난 게 그 당시에 코인 론드루맷을 우리가 집에 그런 와셔 드라이어가 없으니까 그거를 애용해서 거기를 일요일 날이면 가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없고 코인만 넣으면 누가 주인은 그 코인만 걷어가면 된다 그런 생각에 그 일하면서 밤에 미국 신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란을 이제 보려고 보는데 코인 론드루맷이니까 C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비싸요 생각보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D가 나오는데 그게 드라이 클리너. 그런데 그 광고에 보니까 돈 한 푼도 없이 사업 시작할 수 있음 그런 광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광고 낸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22nd 테스코 사우스 필라델피아 그 5가 코너에 있는 건물에 세탁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가게를 5개 가지고 있는데 매니저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인 여유는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외국에서 와서 지금 학교 다니는 중이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판다 그러는 사람이 너는 외국 사람이니까 그건 안 되고 10%만 다운을 해라. 그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45,000불에 그걸 사라 그러는데 4,500불을 그거를 다운을 하라는 거예요. 그 돈을 얼마 버냐 그러니까 700불을 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일하고 나면 세금 때문에 79불인가 뭐 그 정도 버니까 사업의 경험도 없고 더구나 세탁소는 한국에서 너무 영리한 비즈니스고 그런데 그래 어쨌든 집에 와서 이거 돈 4,500불 어떻게 좀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 은행에서 일을 했으니까 은행에서 융자 좀 받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했는데 뭐 융자는 해주겠다. 그래 이제 그걸 한다 그러니까 집사람도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또 장모님이 그때 와 계셨는데, 응? 우리 저 딸 이혼시킨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존경하고 또 가족적으로 잘 아는 유펜의 임덕상 수학과 과장이 계셨는데 그분하고도 그랬더니 아니 그런 뭐 영생 걸어뛰기 하는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여튼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고집을 피워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니까 뭐 세탁소에 뭐 한국에서도 옷은 갖다 준 경험이 있지만 누가 하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지식이 없었는데 마침 미국에는 그 협회에 연락을 해보니까
세탁소에 때 빠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 프레싱하는 방법, 이런 그런 책자가 있어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걸 쭉 보고는 제가 때 빼는 것도 공부도 하고 다리는 것도 하고 뭐 이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컴플레인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머리를 좀 쓰고 그러니까, 거기는 흑인촌이고 또 종업원들도 다 흑인이고, 그러니까 뭐 교육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라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온 사람들은 무슨 뭐 8시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시간도 좋고 20시간도 좋고 돈만 벌면 하겠다.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700불 하다가 한 2달 지나니까 무슨 뭐 1000불도 하고 2000불도 하고 한 5000불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제 유학 공부를 했으니까, 계리사, 뭐 미국 무역회사의 부사장, 뭐 이런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갑자기 한 6개월, 8개월도 안 돼서 그 당시 98에는 올드모빌 최고 고급차를 딱 사고 타고 다니고, 또 한 1년도 안 돼서 내가 또 뉴저지에 그 당시에 60만 불짜리 4베드룸을 사고, 옆에는 또 칸츄리 클럽이 있는 동네에다 집을 사고 막 이러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심에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사가지고 우리 세탁소에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도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는 한 사람 두 사람씩 내가 이제 세탁소를 이제 그런 거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탈리안, 이제 뭐 주이시들은 이미 이제 세대가 교체됐고, 알메니안 이런 그 소수 민족들이 미국의 세탁업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사이인데, 거기도 이제 자기 2세들 교육을 다 시켜서 세대 교체할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막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이민도 들어오고 시작하고, 이래서 한쪽에는 가발업이 성행하고 한쪽은 이제 세탁업이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민도 오고, 그러니까 한국 그로서리도 생기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가발업이 이제 많이 되니까 가발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옆에다 차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덤핑을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가발업이 한동안은 뭐 자루에다가 돈을 쓸어 담는다 정도로 그렇게 대성공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로 해서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성장을 했고, 세탁소는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미국 사람이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큰 것도 운영을 했고, 또 제일 많은 가게도 그러니까 한 120개 정도 뭐 이런 드랍스토어를 한 공장에서 빠는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뭐 그 당시에 하여튼 한 400만 불 정도 그 1년에 드라이클리닝 매출액을 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뉴욕에 가서 신문 이제 그런 단체장을 하니까 인터뷰 같은 거 하자 그러면, 그 당시는 필라델피아는 일간지나 뉴스 미디어가 없어서 뉴욕 가서 하면, 나중에는 그 인터뷰 하던 사람들이 나도 회장님 세탁소 좀 하나 찾아줘요. 그래서 뉴욕에도 찾아주고, 워싱턴 가서 찾아주고, LA도 찾아주고, 하여튼 전 미국의 웬만한 도시 내가 비행기 값 내가 타고 내가 가서 찾아서 소개해주고, 그때 내가 댕기면서 이 소개해준 사람들한테 그 복비를 받았으면 내가 비즈니스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 그걸 해줬고, 한때는 우리 다니는 교회가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연줄 해가지고 이렇게 세탁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세탁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그래도 다른 비즈니스보다 성공하는 이유는 나는 한국 사람들은 우선 근면성실하고 그러고는 한국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우리 당시에는 별을 보고 가게 나갔다가 별을 보고 집에 온다는 소문이 정도로 그야말로 돈은 벌고 돈이 집에 쌓이는 이유는 첫째는 쓰질 못해.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세탁소에 또 그 성공한 이유는 세탁소에 하면 이 테일러링이라는 걸 하는데 한국 여자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학 졸업생들인데도 한국에서는 한 번도 재봉틀이라는 걸 안 해봤는데도 이 한국 여자분들은 솜씨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눈으로 몇 번 보고는 그거를 다 훈련해가지고는 뭐 나중에는 웬만한 거 다 자기네가 하고 그러니까 또 세탁소에 대략 잘 되는 데는 10% 내지 15%는 또 그쪽 테일러링에서 오니까 그 부부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인건비도 제공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음악교육학을 졸업을 해서 이 국민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봉급이 내가 보니까 내가 주는 봉급 그 직원보다도 적은 거야. 학교 국민학교 선생 봉급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학교 선생 그만두고 우리 세탁소 와서 일하면 내가 그거보다 더 주겠다. 이래가지고 안 온다 그러다가 결국 손이 모자라서 집사람도 이제 세탁소 와서 일을 하고 지금도 그때 자기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또 자기 꿈은 또 교수였는데 평생을 세탁소에서 청춘을 바쳤다고 지금도 가끔 컴플레인 하는 거 듣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국 분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 생활 업종 중에 그래도 미국에서 10대 백만장자가 되는 업종 리테일 중에 하나가 세탁업이에요. 미국도. 그러니까 주유시들이 할 때 그 프라핏 마진을 아주 많이 두었고 그러고는 다른 리테일 비즈니스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음 날 팔 거를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투자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그 프로시저가 없고 손님이 가져오면 그때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반 정도 사는 파트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이제 세탁업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속한 이제 옷걸이 행거 매니팩처링도 하고 또 세탁소에 쓰는 그 케미칼 소 그것도 하고 또 박스 공장도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한국에다가 그 행거 공장도 이전시키고 또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국과 그 무역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그 당시에 이제 경제인이라는 게 이제 그래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인협회 초대 사무총장을 하고 경제인협회 2대 회장을 하고 아까 얘기하던 그 박순천 여사의 아드님이 1대 경제인협회 회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경제인들 뿐만 아니라 미주 경제인 상공인들의 일종의 산증인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이 창립할 그 해에 내가 한국인 유학생 회장을 했기 때문에 한인의 창립 멤버들이 유학생 회장을 했던 사람들이 인발부가 돼 있고 이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이사가 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필라델피아 초대 한인회 발족할 때는 임원회 가입을 못했지만은
2대 한인회장 하던 이제 고 김웅수 화백이 회장할 때 제가 이제 거기 임원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제가 70년에 한인회가 창립이 됐는데, 78년도에 이제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을 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75년도에 필라델피아 경제인협회가 창설이 되고요. 그래서 75년도 경제인협회 초대 사무총장을 하게 됐고, 76년도에 2대 필라델피아 경제인협회 회장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필라델피아 경제인협회 창립에도 제가 직접 관여를 했고, 또 제1대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기반도 헌장 만들고 이런 것도 했고, 또 한인회는 이제 2대부터 인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 한인회 창립이나 필라델피아 경제인 창립에 그 시발점부터 제가 보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필라델피아 동포사회에서 감투는 그 후에 제가 이제 다 쓰게 됐습니다. 제가 78년도에 한인회 회장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주 한인 총연합회가 이제 창립이 됩니다. 한기부터 제가 계속 미주 한인 총연합회 관여를 했고, 그 연으로 해서 1988년도 미주 한인 총연합회 산하 88 올림픽 제2동포 후원회장을 하고, 그래 이제 저는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로 길을 바꿔가지고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제가 이제 10대 회장을 했고, 그거를 때 또 마침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를 우리가 발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회를 해서 회장을 뽑는데 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서울 롯데호텔에서 3월 21일부터 1990년 23일까지 총회를 했는데, 그때 36개국에서 한 300여 명 상공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는 거로는 상당히 많이 여러 나라에서 왔지.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게 당선이 되고, 모든 회칙과 조직은 새로운 회장한테 임을 한다.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세계 한인 상공인들이 가장 오기 쉬운 곳이 서울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사무실을 두질 않고 한국의 사무실을 내기로 하고, 한국 외무부에 최초로 사단법인을 등록을 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이사를 선정을 했는데, 당시 상공부 장관을 하고 임기를 마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한성수 장관, 차후에는 국무총리가 되시고 유엔총회 의장까지 하신 분을 이사장, 그 다음에 당시에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을 나왔나 좌지간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그 이명박, 나중에 우리 대통령도 되시고 그런 분을 부이사장으로, 그러고는 그 당시 체육부 장관 하던 이영호 장관, 그 다음에 국방대 교사 하던, 하여튼 한국의 재계 정치인들, 그 당시에 또 청와대 대변인 하던 이경재 의원, 이런 한 10분을 이사로 해서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온 지 55년 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창립하는 미주 한인 총연합회, 물론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는 제가 미주 한인 총연합회 활동을 하느라고 초창기부터는 인발을 못했지만은 10년부터는 지금 해서
현재도 미주상공인 총연합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금년 10월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세계 한인 상공인대회가 미주 한인 총연합회 현재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해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이제 한상대가 열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상공인 총연합회를 미주 한인 총연합회가 발기한 것처럼 또 해외에서 최초로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가 조직을 해서 대회를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있는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저기에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은 했지만은 이제 저런 다른 높은 이제 단체장을 했으니까 평통회장은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이제 평통회장을 했고, 근데 제가 평통회장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할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 폭침 뭐 이런 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을 그건 뭐 한인회나 이런 데서 무슨 데모를 하거나 그런 걸 못해. 근데 나는 시청에 마침 시의원하고도 얘기해서 시청 광장에 우리 각 교민들 대표들 만나서 빨간 셔츠 입고 데모도 했고, 또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FTA 한미 체결이 있는데, 그 한국 정치 하원의원들, 상원의원들 찬성이 필요해서 또 여기 명예총영사하고 여기 필라델피아 하원의원들 방문하고, 그러고 또 있는데 북한 인권 대사가 라버트 킴인가 뭐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도피를 하는데 또 아는 사람이 시카고에 분이 그런 발의를 한다고 그래서 북한 인권 대표사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이명식 회장을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회도 만들고, 이래서 제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로 필라델피아 협의회가 그 표창을 받았고, 무슨 훈장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의장으로부터 민주평통협의회 공로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제 개인이 또 영광도 받고 그런 행운도 있었습니다. 또 우선 한인 회장한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교포 형성 자체가 전문가들이니까 대학 교수가 거의 5대까지는 다 대학 교수들이, 초대는 이규환 박사, 제퍼슨의 의과 대학 교수, 2대는 김웅수 와베, 3대는 잘 아는 이정식 정치학 교수, 또 4대는 임덕상 펜대학 수학과 과장. 임덕상 같은 분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느 정도 수학에 앞서간 사람인가 하면 철학이 매 연구를 해서 100년 연구해서 맨 끝에 간 그 결론하고, 수학을 100년 연구해서 간 맨 끝에 점하고 철학과 수학은 점이 일치한다는 그런 이론을 형성하는 분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어쨌든 수학계에서도 상당히 앞서간 수학가. 이정식 교수는 뭐 한국 정계나 또 북한 전문가일 뿐더러 정치가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라델피아 동포사에서 제일 먼저 한국 정치에 입문한 사람은 이태석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MIT 최연소 공학 박사를 받으셨고, 또 이 사람이 젊어서는 공화당의 청년당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한국 가서
기업 사장을 하면서 정치 입문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1980년도에 김종필 총재가 공화당 총재되면서 비서실장을 발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태섭 박사하고 같은 교회에 섬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학을 오는데 저는 자동차도 없고 또 이 박사님이 교회 가는 중간에 우리가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 픽업 해주고 또 자주 그 집에 초대받아서 음식도 먹고 교회 활동도 그분은 청년회장, 나는 뭐 청년회 총무 이런 인연 또 그분이 아들이 입고 갔던 어린 옷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딸 애들한테 그거를 입히고 이런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 이태섭 박사가 그 한국에 와서 한번 정치해보면 어떠냐 뭐 이래서 제가 1980년도에 김종필 총재하고 삼자면담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 정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김종필 미주 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뉴욕의 중앙일보 사장 같은 분들은 그 쓰러지는 나무 왜 붙잡고 넘어지는가 하면서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미국에 그 후원회를 만들고 이러고 조금 있었는데 87년도 신민주공화당 창당하면서 제가 나갔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신민주공화당 총재 특별보좌역이라는 걸 제가 받고 김종필 총재와 떠나실 때까지 제가 2년을 갖고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푸념을 못 하는데 저는 미국에 사니까 나한테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서 한국 정치사도 제가 들은 얘기가 좀 많고 그 덕분에 또 한국 정치인들도 많이 만났고 또 그 덕분으로 해서 제가 신민주공화당 창당, 지구당 창당에도 속초, 천안 뭐 여러 군데 다녔는데 나중에 또 여기서 자민련을 창당을 합니다. 근데 자민련 창당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태섭 박사님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 정무장관, 과기처 장관을 했기 때문에 강남을 지구당 창당해야 할 때는 김종필, 박준규, 김동길 나 넷이 이렇게 찬조연설을 하는데 내가 그 이태섭 박사의 신앙생활 한 거 또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나오면 내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해주니까 관중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이 인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신세를 지면 언젠가는 신세도 갚는다 이제 그런 거 있고요. 하여튼 뭐 그 신민주공화당에서 전국구 후보를 받고 이거 나는 그래도 지구당 창당 이런데 찬조도 하고 또 JP하고 또 특별한 관계도 있고 또 어려울 때 그렇게 후원회도 만들고 이랬으니까 무슨 돈도 하나도 안 내는 조건으로 그렇게 오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집사람이 애들도 어리고 또 내가 무슨 정치도 우리 집사람은 내가 정치 잘할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또 이 박사도 또 그런 제안을 하고 쓸데없이 돈 번 거 갖다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고 저는 그 당시에는 또 무슨 생각인가 하면 워낙 교포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국하는 길이 꼭 애국의 그 국회의원 우리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에서 우선 내가 성공하고 또 현지에서 현지 주류사회 인발부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애국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마침 조국의 발전 상황과 더불어 미주 교포 동을도 기여한 게 많기 때문에 그 기여한 일부도 나도 감당했다. 이렇게 자위하고 미국에서 비록 이민 생활을 했지만 시집간 며느리가 친정이 잘 살면 어깨를 으쓱대듯이 조국이 안정되고 이러면 우리는 미국에 와서 비록 살았지만 참 헛되지 않다. 또 우리 미주 동포들이 조국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우선 미국에 살면서 그 미국 주류사회 정치인들과 한국 사람들 어느 도시고 초창기에는 우리 권익을 신장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마다 미국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에서도 제가 나이에 비해서 그 비즈니스 아이템도 그렇게 그게 돈 많을 벌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여튼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치고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크게 많이 그런 걸 한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미 카터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펀드레이징 체어만을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했는데 이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줄 몰랐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부부를 그 당시에는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 활동에 인발부를 안 하니까 우리가 유독 이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취임식하고 바로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에 이제 갔다 온 일이 있고 우리 필라델피아 시장은 우리 필라델피아 하는 동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윌슨 흑인 빌그웨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고 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주지사 틱돈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연방 검찰총장까지 했죠. 근데 이제 조도식이라는 회장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것도 후원회장을 했는데 그때도 차가 10몇만 표로 당선이 된 거야, 재선이. 그러니까 이 틱돈버그 주지사가 자기 관저로 초대를 해가지고 상무장관 임명할 사람하고 오늘 당선됐으면 내일 그래가지고 코리안 커뮤니티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래서 우리 한인 회관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국민학교 쓰다가 폐교한 학교 건물은 어떠냐. 나중에 그런 게 왔더라고. 그 조도식 회장하고 나하고 그때 우리가 지금만 같아도 학교를 봤지. 근데 그때 한인사회 그 커뮤니티에 적으니까 그게 운영이 안 돼서 이제 그게 버렸던 게 내 좀 아쉬움이었고.
사실은 이렇게 동포사에서 봉사할 때는 그동안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게 무슨 명예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속된 말로 목에 힘도 주고 어깨에 힘도 주고 이렇게 다니던 그 부질없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봉사활동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하고 대화할 추억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한인데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 선한 일, 베푸는 일, 사랑하는 일,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뭐 성경 말씀에는 마음이 천국이랬듯이 그렇게 살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걸 요즘은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도 천국에 가서도 고통 없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지만은 사는 동안도 기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한 번쯤 성경 말씀에 좀 이렇게 좀 귀를 기울여보면 어떤가 외람된 말이고 성령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